남편은 외아들로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건 아니고요. 남편 대학생 시절 아버지가 사업 스트레스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상 물정 모르고 사시던 시어머니의 상심은 무척 컸다고 해요. 자상하고 부지런하셨던 아버지 덕에 시어머님은 곱게 사시던 분이셨거든요. 원래 친정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집에서 자라기도 하셨고요. 굳은 일이나 처리해야 할 대소사가 생기면 아버님이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홀로 되었다는 사실이 더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때 오빠마저 없었으면 어머니는 버티지 못하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산 사람은 다 살게 되어 있어. 주변에서도 걱정이 많았지만 이렇게 어머니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어머님을 뵌 날, 저는 어머님이 어떤 스타일이신지 한눈에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시어머니 댁에 방문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소녀 같은 하얀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핑크색 소파에 앉아 수줍게 웃으시던 모습을요. 시아버님이 계속 돈을 잘 버셨고 시어머니는 고생 한번 해보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셨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도 꽤 있어 지금까지도 어머님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어머님은 한 번도 일을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 사회생활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시어머님은 남편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저도 보기 좋았어요. 시어머님은 60세가 넘으신 분인데도 옷차림부터 행동까지 마치 20대 여성 같았어요. 청순한 원피스에 리본이 달린 구두를 신고 계시고 머리도 곱슬곱슬 귀여운 파마를 하고 다니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가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 민수야, 엄마보다 예쁜 사람을 데려왔구나. 우리 지영이 예쁘죠? 그래도 엄마 미모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오빠가 기분 좋은 립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어머,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시고 소녀처럼 웃으셨어요. 너무나 순수한 그 모습에 정말 곱게 사신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저는 귀여웠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보기도 좋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결혼도 순탄하게 진행되었고요. 며느라, 너네 결혼식이 너무 기대된다. 요즘 예식장 예쁜 곳이 참 많더라. 여기 이거 봐봐. 꽃장식이 너무 예쁘지 않니? 이 호텔 한번 알아봐. 그리고 꽃장식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 것 같니? 얘기 중 살짝 결혼식장 얘기가 나왔는데 어머님은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스스럼 없이 편하게 대해주시니 저도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의 만남에 어머님이 같이 나오셨어요. 나도 왔어. 아, 어머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응, 요즘 어때? 설레지? 네.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네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예쁜 드레스를 좀 봐놨는데 이런 디자인 어떤지 한번 봐봐. 그러면서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셨어요. 핸드폰을 여시더니 사진을 한 장 한 장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몇십 장은 되는 웨딩드레스 사진들이었어요. 어머니, 언제 이렇게 많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뿐인 며느리 생기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시간 날 때마다 예쁜 걸로 골라봤어. 네, 드레스가 다 예쁘네요. 그렇지? 내가 안목이 있지? 드레스샵 날짜 정해지면 얘기해줘. 내가 같이 가서 골라줄게. 어머님의 순수함은 참 무해하고 귀여우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인데 제가 좋다 싫다 명확히 말하기는 힘들잖아요. 하지만 상처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웨딩드레스도 같이 고르러 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들떠서 좋아하시며 저에게 팔짱을 끼셨어요.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빠르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다가와 주시니 고맙기도 하고 사실 살짝 부담스럽기도 했답니다. 웨딩드레스 샵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드레스가 다 너무 예쁘다며 손뼉을 치고 좋아하셨어요. 여러 드레스를 추천받고 있는데 어머님은 어느 한 드레스에 마음을 빼앗기셨답니다. 어머니처럼 소녀소녀하고 러블리한 느낌을 주는 드레스였어요. 지영아, 이거 너무 예쁘다. 다른 드레스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렇지? 네, 예쁘네요. 사실 저는 따로 생각해 놓은 디자인이 있었거든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전혀 다른 디자인의 드레스였어요. 어머니, 이건 어떠세요? 어머, 지영아, 무슨 말이야. 이렇게 예쁜 드레스가 여기 있는데 당연히 이 드레스지. 어머님은 아까 말씀하신 그 드레스에서 손을 놓을 줄 모르셨죠. 그때 늦게 도착한 남편이 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제가 드레스 둘 다 입어볼게요. 오빠도 보고 얘기해줘. 저는 어머님이 골라주신 러블리한 드레스와 제가 고른 심플한 디자인을 둘 다 입고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골라주신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와, 우리 며느리 진짜 공주님 같아. 민수야, 엄마도 저런 드레스 입어보고 싶다. 남편은 웃으며 엄마, 며느리 드레스 고르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드레스를 만져보며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오빠 생각은 어때? 어머님도 잔뜩 기대한 얼굴로 오빠를 바라봤죠. 둘 다 예쁜데 두 드레스가 전혀 다른 스타일이라 난 두 번째 입은 심플한 디자인이 지영이 이미지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 드레스는 제가 원하는 걸 입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돌연 시어머니가 오빠를 꾸짖었어요. 너는 무슨 소리니? 신부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드레스를 입어야지. 남편은 잠깐 당황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말했어요. 신부는 지영이니까 지영이 의견 물어봐요. 지영아, 너는 어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어머님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둘 다 예쁜데 그럼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저는 차마 제 드레스라고 말할 수 없어 일단 대충 마무리를 짓고 웨딩샵을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데 저는 지쳐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그런 태도가 알게 모르게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어요. 결혼식장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장식과 꽃으로 꾸미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취향이 명확하신 분이셨어요. 어머님은 전체적으로 소녀소녀한 느낌을 좋아하셨고 저는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결혼식장 미팅에서도 저는 저도 모르게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본인의 취향을 피력하셨고
저는 매번 적당한 말을 찾아 거절하거나 보류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을 얘기하다 보면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드레스는 제가 원하는 걸로 선택했고, 웨딩홀 디자인은 어머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적당히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받고 있었죠. 내 결혼식인데 왜 내 의견대로 하지 못하고 어머님 신경을 써야 하는 거지? 그래도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어떤 선택에 있어서 참견받을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웨딩홀도 어머님이 원하는 쪽으로 양보를 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희는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해 결혼 후 신혼집 입주가 늦어져 있었는데요. 가구와 가전을 하나씩 사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가구 사러 갈 때 본인을 꼭 불러달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어머니, 돌아다니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보고 올게요. 돌아다니는 게 은근 힘이 들더라고요. 너는 젊은 애가 그게 힘들면 어떻게 하니? 내가 도와주면 시간 많이 안 걸릴 거야. 나만 믿어. 저는 슬슬 불안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날 우리끼리 가면 어머님 서운해 하실까? 솔직히 어머니랑 나랑 취향이 달라서 매번 말씀드리기가 죄송해. 저는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응, 서운해 하시지 않게 잘 이야기해야 해.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타났어요. 어머니가 너무 기대를 하고 계셔서 말도 못 꺼냈어. 그럴 줄 알았어. 나라도 말 못했을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주장이 강하신 분이셨나? 나도 지금껏 모르고 살았는데. 결국 저는 또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가전을 보러 갔습니다. 먼저 냉장고를 보러 갔는데요. 저는 심플한 디자인의 화이트톤 냉장고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파스텔톤 핑크색 냉장고를 보며 눈을 반짝이셨어요. 어머, 이거 너무 예쁘지 않니? 우리 집 냉장고도 이런 색이면 좋겠다. 어머님, 이 색은 좀 튀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훨씬 예뻐. 흰색은 너무 평범해. 저는 이미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화이트로 맞춰놨기 때문에 핑크색 냉장고를 살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럼 이번 기회에 어머니 냉장고 바꿔드릴까요? 어머니 집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꾼 지 몇 년 안 되었어. 그리고 이건 너희 신혼집에 딱이야. 너랑도 잘 어울리고. 이 핑크색 냉장고가 저랑요? 음, 풋풋한 새 신부 느낌이 나잖아. 어머니, 일단 오늘은 디자인만 보고 가요. 인터넷으로 할인 정보도 좀 더 알아보고 구매하게요.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상품들만 잘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가전은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맞게 화이트 톤으로 하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집 인테리어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맡길게. 내가 뭘 알아? 사실 오늘도 어머님은 그 핑크색 냉장고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 우리가 그냥 다른 디자인 사도 괜찮을까? 당연하지. 우리 신혼집인데 당신이 원하는 걸로 해.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영아, 내일 주말인데 시간 되니? 네, 내일 나랑 잠깐 어디 좀 같이 갈래? 11시까지 데리러 와. 알았지? 네, 민준 씨랑 같이 갈게요. 어머니는 화사하게 화장을 곱게 하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일단 차에 타자. 민준아, 여기 주소 찍어봐. 이리로 가.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음,
너네 소파 사야 하잖아. 여기 소파 괜찮다더라. 내가 다 알아봤어. 같이 가서 골라주려고. 아, 오늘은 어떤 소파를 골라주시려나. 제발, 대략 색상만 화이트 톤이면 다른 디자인은 생각하지 않고 의견 맞춰드리려고 다짐하며 갔습니다. 다행히 요즘 핫한 브랜드였고 크게 튀는 디자인은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핑크색 소파에 꽂히신 듯 그쪽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절대 안 돼.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죠. 어머니, 소파가 정말 많네요. 좀 더 둘러봐요. 어머니, 이 소파 괜찮은데요? 저는 마음에 드는 소파를 발견했고 베이지 톤의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은 슬쩍 보시더니 다시 눈길도 안 주셨어요. 어머님 스타일이 아니셨던 거겠죠. 어머니, 이건 어때요? 저는 최대한 화이트톤 소파로 돌리기 위해 다른 소파들도 제안했죠. 아까 그 핑크색 소파만한 게 안 보이네. 하지만 어머니, 전체적인 색감과 맞춰야 해서 핑크색은 곤란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핑크색은 파스텔 톤이라 이질감이 없을 거야. 공주님 소파처럼 분위기도 확 살 것 같은데? 이걸로 해. 어머니도 이번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듯 확고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핑크색 소파 옆에 딱 붙어 계셨어요. 저는 오빠를 바라보며 구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빠도 눈치를 채고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것도 예쁘긴 한데, 그럼 이걸로 해. 나도 이번엔 양보 못해. 왜 제 신혼집 살림을 어머님이 양보 못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핑크색 소파가 저희 집 거실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결국 그 소파는 저희 집 거실로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 이미 결정된 거야. 이 일로 계속 불편한 감정 가지지 말자. 핑크색도 예쁘다, 예쁘다. 저는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래, 딱 하나 정도는 포인트로 괜찮을 수 있어. 핑크는 절대 내 취향이 아니지만 소파 평생 쓰는 것도 아니고 예민해지지 말자. 사실 속으로 저는 많이 속상했습니다. 저도 나름 신혼집에 대한 저만의 로망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계속 사용할 가구니 저희 취향에 맞는 걸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여러 번 후회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라, 이 화병 어떠니? 너네 소파랑 어울릴 것 같아. 내가 사왔어. 어느 날 어머님은 화병을 가져와 소파 옆 툴에 올려두셨어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거실 러그를 가져오셨죠. 이것 좀 봐라. 이 러그 하나 깔았을 뿐인데 거실이 이렇게 화사해졌어. 내 취향 어떠니? 어느 순간 거실은 그야말로 어머님이 고른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가구도 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집이 예뻐졌겠니? 어머니 취향도 존중하지만 이제 제 스타일로 집 꾸미려고 해요. 첫 신혼집이기도 하고 저도 제가 생각하던 느낌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는 거니? 너도 눈이 있으면 봐라. 얼마나 예쁜지.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어서요. 시어머니는 순간 표정이 확 굳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어머니와 저는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되었죠. 매번 신이 나셔서 뭔가 하나씩 들고 오시고 그걸로 저희 집 거실을 꾸미는 낙에 사시는 것 같았어요. 거실은 온통 핑크, 핑크.
거실을 그대로 들어서 어머니 집으로 옮겨놓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물건을 사오지 못하자 이번에는 계속 저에게 문자로 상품 링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봤냐, 어떠냐, 예쁘지 않냐 확인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이건 어머니 주방에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것도 어머님이랑 아주 잘 어울려요. 이런 식으로밖에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유독 침구 세트를 문자로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이불 덮고 자면 잠 잘 올 것 같지 않니? 색깔이 정말 곱다. 너도 화이트만 고집하지 말고 내 말 듣고 이거 한번 덮어봐. 병실도 아니고 안방이 그게 뭐니? 어느 날은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야 끝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포기하고 다 바뀔 집을 상상하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시어머니의 문자 폭탄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다녀가신 듯 했어요. 식탁에 커피잔이 그대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낮에 들르셨나?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워낙 좋아하셨고 자주 오셨기 때문에 비번도 알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다른 분들과 다르게 순수하신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손을 씻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안방 침대 위 이불이 핑크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심지어 토퍼와 패드까지도 모두 핑크색으로 깔맞춤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이불과 패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불 어디 있어요? 그거 내가 가지고 와버렸다. 젊은 사람이 화사하게 살지 못하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내일 가서 커튼도 싹 바꿔줄 테니 그런 줄 알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건 집착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선 넘으셨어요. 더 이상 어머님의 소꿉놀이도 못 맞춰드려요. 너 뭐라고 했니? 소꿉놀이? 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소꿉놀이 하고 계셔요. 왜 남의 신혼집을 어머니 취향으로 꾸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남? 내가 남이야? 네, 저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핑크색 물건들 다 제 취향 아니에요. 주말에 다 치울 거예요. 내가 그것들 하나하나 고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을 들였는지 아니? 누구를 위한 공이 어머니? 제가 원치 않는데요. 제가 괴롭다고요. 괴로워? 네, 많이요. 너 막 나가겠다는 거구나. 선을 지켜주세요, 어머니. 제발. 제 영역이에요. 제가 살고, 쉬고, 먹고 하는 공간이라고요. 숟가락 하나도 제가 원하는 걸로 하는 게 맞아요. 어머님이 하나하나 못 바꿔주셔서 괴로운 그 마음, 저도 똑같이 있다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참, 기가 막혀서 시애미 성의를 무시해도 정도껏 해야지. 어머님은 전화를 끊으셨어요. 마음이 착착하고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큰일이 아니라면 아닐 수 있지만 결혼 전부터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는 걸 생각하면 저는 정말 괴로웠거든요. 다음날 저는 출근을 해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찌되었건 마음은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막말로 서로에게 못할 짓을 해서 등 돌리고 살 만한 일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종일 머릿속에 어머님과 어떻게 화해할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주말 안에 최대한 빠르게 어머님의 핑크색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 장만하려고 구상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퇴근을 했는데 저는 또다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현관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커튼이 핑크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진한 핑크와 연한 핑크가 투톤으로 된 커튼이 거실에 내리워져 온통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안방에도 역시 같은 톤의 핑크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오빠,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남편도 할 말을 잊은 듯 했어요. 지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네가 그동안 많이 참고 받아준 거 알고 있어. 내가 엄마에게 말할게. 주말에 다 버리고 바꿀 거야. 그렇게 알아. 알겠어. 남편도 그동안 어머님이 선을 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겠죠. 다만 혼자 계신 어머님도 안 됐고, 저도 어느 정도 받아주고 넘어가니 그냥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침대 이불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오빠도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저는 집 비밀번호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는 오빠가 얘기를 했어요. 오빠가 직접 어머니 집으로 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남편은 상당히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대로 쉬러 들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쉽게 받아들였을 리 없었겠죠. 오빠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대부분의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중고로 내놓아 빠르게 처분했습니다. 이불도 새 거라 그대로 들이맸어요. 커튼도 떼고 할 일이 많았죠. 하지만 더 이상 핑크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빠른 속도로 정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거실도 이제는 완벽히 제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커튼도 남편과 새로 달았고요. 어머니는 그 후로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자를 남겼어요. 어머니, 저희 집 가구, 이불, 커튼 모두 바꿨습니다. 어머님이 고심해서 고르고 저희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셨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곳은 저와 민수 씨 공간이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저희 보금자리요. 제가 집에 있을 때, 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눈과 마음도 편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 여전히 어머니 사랑해요. 마음 정리되시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까지 연락을 주지 않고 계세요. 어머니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받아들이시겠죠? 저도 어머님이 혼자 저렇게 외로운 시간을 오래 보내는 건 원치 않아요. 곧 어머님과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길 바랄게요.